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은 이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의 불매운동의 불씨가 꺼졌다고 믿고 있다는 내용과 아베와 일본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본 전 경제관료의 기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매도 먼저 맞으라 했으니 BK 뉴스 기준에서 우울한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한국에서 GR 수프라라는 모델을 발표했다는 일본 NNA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신차 발표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던 도요타이지만 17년 만에 부활한 이 스포츠카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 3가지 모델을 더 추가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처음 있는 신모델 출시이며 도요타가 한국에서 스포츠카 모델을 발표하는 것은 2012년 도요타 86 이래 처음이라고 말하는 기사는 한국에서는 30대 한정 판매이지만 이미 여러 대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한국 도요타의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판매 대수보다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요타를 선택해준 고객을 소중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BK 뉴스는 이 기사를 접한 뒤 도요타는 이제 불매운동의 불씨가 꺼졌다고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라는 논평을 하고 싶었으나 관련된 한국 기사를 참고해보면 30대의 초도 물량이 단 하루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요타 수프라의 완판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이제 일본의 다른 모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하는데요. 30대라는 아주 작은 물량이 완판된 것으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캠페인이 전부 끝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불매운동을 끝내고자 하는 저들의 교묘한 전략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말 나온 김에 불매와 일본 여행 자제가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다고 일본인들이 믿을 만한 소식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역신문에 의하면 한국과 구마모토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재개되는 것을 현지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저가 항공사 에어서울이 3월 16일부터 노선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하면서 구마모토현의 방일 외국인 중 주력 손님인 한국 손님들의 회복에 대한 관광업계의 기대가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소 지역에서 골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며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구정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행 비행기 탑승률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노선의 재개와 같은 사안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이치를 따르게 되어 있기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노선이 재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가 항공사의 노선 재개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예상했던 한국의 근성은 길어봐야 고작 석 달이라는 기준은 넘겼지만 우리는 이렇게 딱 반년 반짝하고 끝나버릴 불매운동을 위해 그리도 열심히 외쳤던 것인가 하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말도 안 되는 도발을 감행해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저 6개월만 지나고 나면 한국인들은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똑똑하고 위대한 예견을 한 일본인들을 도리어 찬양해야 할 판인데요. 도요타와 일본은 언제나 소중하고 귀중하신 우리 한국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런 그들의 정성에 탄복하여 기꺼이 앞다투어 도요타 신차를 구매하고 또한 그런 일본으로 다시 여행을 가주실 분들을 비롯하여 일본 제품 없이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오해할 법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인 고가 시게아키가 한국의 엄청난 탈일본 속도에 기겁하여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아베 정권의 착각이었다는 내용으로 아사히 계열 미디어 아에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는 해가 바뀌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필자는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이 트윗한 대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분명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이자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당초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위협하면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궁지에 몰려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위기가 크고 명확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날카로워지므로 한국의 대응책은 즉시 본격화되었으며 한국은 민관이 합쳐 탈일본에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때는 누구나 한국이 실제로 탈일본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급변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필자입니다. 이런 한국의 탈일본에는 세 가지 이치가 있었다는 필자는 첫째로 한국은 국내 기업들을 부품 조달처로 키웠고 둘째로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였으며 셋째로 대만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 진출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한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필자의 이런 주장에 관련한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세계 3위권의 반도체 부품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이 삼성과 협력하기 위하여 평택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낸 부분 등에 대해 필자는 언급한 것인데요. 계속 칼럼을 이어가 보면 필자는 한국이 이 세 가지 모두를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솔브레인은 불화수소와 관련하여 불순물 1조분의 1까지 억제하는 고순도의 제품을 개발한 상태이고 한국 내 수요의 7에서 8할 정도의 규모까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치 세계 점유율 4위의 램 리서치사는 거점을 실리콘밸리에서 서울 교외 지역으로 옮겼으며 점유율 1위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현재 한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BK뉴스가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세계적 화학업체인 듀폰도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돌입하였고 한국 공장 설립에 약 31억엔을 투자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는 필자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예외는 아니라며 석영유리의 세계 점유율 2에서 3할을 차지하는 일본 기업 도소는 한국에 수십억엔을 투자하고 있고 2021년 초부터는 한국에 석영유리 공장을 가동시키기로 하였으며 후쿠이현 니카화학이 한국에 약 19억엔을 투자하여 정밀기기의 화면 처리에 사용되는 불소 화학품 생산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필자는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필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치 부분의 100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하며 지난해에는 약 800억엔, 올해는 약 1,900억엔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기세를 올린 한국 기업들은 삼성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일본 측의 믿음은 일본의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며 되려 지금은 삼성 측의 협력이 없으면 일본의 우위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가 내건 보조금으로 한국은 의외로 간단하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본의 오산은 삼성의 거대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 주장합니다. 삼성의 시가총액은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도 못 미칠 정도이며 그 거대한 조달 규모에 의한 구심력은 굉장하며 도중 진입을 포기하고 있던 외국 기업들에게 한일 갈등은 그들이 진심으로 달려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런 것을 발견한 경제산업성은 당황하여 모리타 화학 등에게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수출 실적이 없었던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주었지만 삼성도 한국 정부도 이제 아베의 위험을 한번 경험했기에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측의 대응은 견고하게 진행되어 결국 일본이 불리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포함한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측이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세계 최강의 한일 협력 체제라는 큰 보물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기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한일 협력 체제라는 마지막 코멘트는 일본의 시선에서 볼 때 한국은 그들이 피를 빨아먹는 대상이기에,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언급인 듯 합니다만, 필자가 언급했던 기고 내용의 대부분은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일본 없으면 한국은 당장 죽을 것이기에 백기를 들 것이란 아베의 판단은 일본 역사의 길이 남을 오판이었으며, 되려 한국의 의지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막연히 불편한 이웃이었던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확실히 깨닫게 해준 계기도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도 한국을 둘러싼 많은 국내외적 이슈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이슈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최대 명절인 설날만큼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